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려면, 즉 여러분이 원하시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사업이죠.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캐시입니다. 돈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죽도록 때려잡아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직업이 딱 하나 있어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적폐잖아요. 부동산 2개 갖고 있으면 적폐라며. 네. 요새 유튜브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자,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월세에 나오는 건물이죠. 싫으신 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마치 아닌 것처럼 이상한 프레임을 끼워놔서 그래요. 하지만 진실의 눈은 늘 언제나 같은 곳에 있었어요. 왜 선호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지속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으면 중개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중개업하는 걸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다 공수표더라고. 공수표. 우리 직업이 쉽지 않은 직업이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요? 사람 만나는 데서 어렵죠. 도대체 이 인간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팔겠다는 건지 사겠다는 건지, 5억이라는 건지 6억이라는 건지 깎아주겠다는 건지 안 깎아, 도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거라는 확실한 해답은 가지고 움직이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돈이 많다면 중개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예요? 아니죠. 한정적인 캐시를 우리의 사업에 어떻게 윤활제로 사용할 것이냐가 우리가 안고 가는 숙제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자,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가 중개업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24시간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24시간을 12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48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똑같은 시간에 한 가지 일을 하느라고 넋놓고 있는가 하면 누구는 똑같은 시간에 10가지를 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성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믿으셨잖아요. 따라서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러셨죠? 바빴다고. 바로 가장 중요한 제한적인 시간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성공하기는 어렵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인 시간의 사용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바로 이 효율적 사용의 시간의 사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오늘 해야 될 일이 리스트에 만들어져 있나요?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는 그 일들을 다 했는지 체크를 하고 퇴근하시나요?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나요? 아니면 일단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한번 보고 인터넷 한번 깔짝거리고 그리고 좀 하시나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은 엄청나게 지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임장활동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만 하죠. 임장활동이 뭐예요?
육체 노동입니다. 육체 노동. 자, 그래서 육체 노동이 싫은 분들은 그래서 뭐 해요? 분양권 하죠. 그래서 그림 팔잖아요. 그죠? 그냥 더 깊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자, 우리 분명한 거 하나는 그거예요. 임장활동을 해야 한다. 육체 노동이 수반된다. 다시 얘기하면 임장활동 없이 중개업 운영하기가 어렵다. 임장활동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원미구 주위에는 산악회 없나요? 등산하셔야죠. 평상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 건강을 잃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다치면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 해야 될 거는 건강관리라는 걸 하셔야죠. 건강관리. 자,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 세 가지를 어떻게 잘 믹스해서 뭘로? 수익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넣어서 잘 운영을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해보면 사실 아주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나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를 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10%의 중개사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안 하는 거지. 과연 그것이 뭘까요? 지금부터 아까 설명드렸던 5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는 내용이 이거죠.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4글자? 잘 안 들리는데?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핵심이죠. 그죠? 자, 돈을 중개업에서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많이 벌 수 있어요? 계약서를 많이 써야죠. 자, 한 개 써갖고 1년 먹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렇죠. 계약서 조금 쓰고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 절대 안정적이지가 않죠. 1월 달에 계약서 쓰고 내년 12월 달에 써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어요. 왜? 우리는 생계형 직업이니까. 그러려면 적절한 계약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으면 좋고요. 이 적절한 계약이 더 많아지면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계약서를 100개씩 쓰고 돈을 많이 버는 데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계약으로 많은 수익을 버는 방법. 자, 그 적절한 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방법.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자, 그럼 많은 계약이 많은 수익을 만들어요. 자, 그럼 계약서를 많이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을 봐야 계약서를 쓰겠죠. 안 만났는데 계약서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많이 만나야 돼요. 많이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은 방문이 있어야 많은 계약을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해주죠. 자, 그러면 많은 방문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1번 뭐라고 써있나요? 그렇죠. 입지 좋은데 오픈하면 되죠. 저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사실상 없죠. 그렇죠? 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 통계적으로 물어봤어요. 부동산 중개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67%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구동성으로 입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지는 잘 보면서 내 입지는 잘 모르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입지인지 아니면 겁나게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입지인지 그냥 안 보여요? 보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입지에 관련된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창업 비용이 비싸서 못하죠. 창업 비용이 비싸서. 사실 따지고 보면 중개업소 창업 비용은 어느 자영업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시설비가 거의 안 들어가죠. 그놈의 흔해 빠진 커피숍에 커피 머신 하나도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중개업소는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컴퓨터? 자, 이러한 상황에 그래도 비싼 데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죠. 권리금. 그래서 좋은 자리가 나와도 오픈을 못해서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좋은 자리가 나와도 젠장, 월세가 비싸. 과연 내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월세를 700씩 내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문제거든. 뭐가 문제예요? 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는 거지. 월세를 감당할 실력이 없는 거지. 두 번째, 유지비용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유지비용의 문제.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중개만 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딴 것도 좀 해야지. 가족 명의의 숫자가 재산 증식의 속도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들 다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못 들었으면 말고. 자, 이런 것도 역시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하나의 수단들인 거죠. 기회가 많으니까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건 결코 누군가를 피해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개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실 수 있는 것들을 무료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해답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중개만 해갖고 먹고 사는 건 한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업력 5년 되신 분들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돈 많아. 실력도 있어. 자리가 없네. 아이씨. 이미 선배님들이 죄다 좋은 자리 다 점 찍어놓고 하고 있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입지를 구할 수 없으니 차선을 선택해야죠. 그 차선이 뭡니까? 많은 문의입니다. 많은 문의. 입지가 좋아서 방문을 하면 좋은데 입지가 안 좋아서 방문이 안 나오니까 무엇을 통해서 방문을 만들어요? 문의를 통해서 방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의는 뭐예요? 전화문의죠. 전화문의. 전화문의가 많이 생기려면 간판하고 썬팅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전화문의가 생겨요? 아니죠. 뭔가 해야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고객을 찾아가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걸 마케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왔어요. 기다리면 망한다. 뭐 해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 마케팅이라고 한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필요 있죠. 마케팅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문의가 왔어. 문의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의문이 있으니까 문의를 했죠. 시세가 얼마예요? 제가 지금 세를 놓으면 전세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뭐예요? 의문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방문으로 만들어야죠. 여기가 가장 기초적인 중개업 스킬이죠. 전화로 문의한 고객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주면 그는 방문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그건요 오셔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기초죠. 이게 스킬에 취급도 못 드는 기초죠. 사장님, 그거는 방문해 주셔야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요. 방문해 주셔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일 2시 시간 어떠세요? 이게 기본 스킬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방문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떠보는 게 아니라 실제 뭘 갖고 있다?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방문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줘야 계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해야 될 문제, 임차를 해야 될 문제, 매수를 해야 될 문제, 매도를 해야 될 문제. 고객의 문제는 4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 중개업 안에서 고객의 문제는 4가지밖에 없어요.